미주 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제291화 미주 아닌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김 사장님,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뭔가요? 나이 먹는 걱정입니다. 그 나이 먹는 걱정? 예, 그게 걱정이에요. 저절로 그냥 나이 먹는 건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마음을 짓눌러요, 그게. 나이 드는 그게. 예, 뭐 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예, 태바님은 무슨 걱정이 제일 큽니까, 요즘에? 저는 뭐 항상 자식 걱정이요. 아, 네, 그냥 될 거다, 뭐 이런 항상 좋은 마음을 먹다가도 막연하게 저 자신보다는 자식들한테 혹시 뭐 힘든 일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예, 이걸 떨치려고 또 명상도 하고 책도 읽고 좋은 강의도 듣긴 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오는 걱정을 그냥 떨쳐버리려고 하지 않고 아유, 그냥 오래된 친구다 이 생각으로 함께 있으면서 그냥 관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걱정이 또 올라오면 또 얘가 도발을 하네. 그래, 달래주자.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그때그때 바꾸기로 했어요. 그 듣고 보니까 다른 분들도 뭐 걱정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떤 걱정들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쵸? 예, 국제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28개국을 대상으로 매달 실시하는 세계의 걱정거리라는 게 있대요. 네, 최근 세계인들의 걱정거리 1순위가 바로 코로나 19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3위로 내려갔어요. 아마 코로나 백신 보급의 효과인 것 같죠? 예, 뭐 주변 분들 봐도 이제 확실히 걱정을 덜 하죠. 네. 아까는 뭐 누가 걸렸다고 그래도 겁내하지 않고 뭐 그거 다 나을 거야 뭐 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그래요. 예. 그러면 1위는 뭘까요? 김 사장님, 뭐 같아요? 1위가 지금? 예, 제가 늙는 것을 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항상 정답을 맞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뭐 건강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예. 바로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이래요. 아,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불평등이 더 심화된 탓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2위는 또 뭔가 보니까 바로 실업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국인의 걱정거리 1위는 뭘까요? 지금 집, 말씀드린 집 걱정? 실업이에요, 실업. 한국에서도 실업이 제일 걱정이에요? 네. 지금 결과적, 미국에서는 일손이 모자라고 그래도 실업률이 낮은 편이라 예, 미국에서는 그런 걱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2위예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나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가 실업이 2위, 한국에서는 아, 1위. 아,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 게 바로 돈 결국엔 걱정이에요. 예, 경제적인 거네요. 네. 빈곤과 실업 등 이런 문제는 뭐 평생을 두고 하는 걱정이긴 한데요. 정말 돈 걱정만큼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김 사장님은 돈 때문에 뭐 걱정해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돈 걱정은 뭐 기본으로 가지고 있죠, 늘. 굳이 음, 1위다, 2위다 할 것 없이 그렇게 순위를 매겨보진 않았는데 돈 걱정 늘 있죠. 예. 항상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생활의 직접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는요, 돈 걱정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설치거나 신경질, 식욕부진, 구역질 등의 증상을 보이는 돈 걱정 증후군, 머니 시크니스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대요. 음, 세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증후군으로 고생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영국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로저 핸더슨 박사가 처음 만들어낸 용어라고 하네요. 당장 아파트 렌트비를 내야 하는데 은행 잔고는 부족하고 돈 들어올 때는 없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다 보면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요즘 돈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아요. 예, 어떻게 그림이 2달러짜리네요, 이거. 네. 예, 어떤 사람은 이거 보면 뭐 재수 좋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이 돈 있으면 재수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어, 뭐 하는지. 네. 저는 재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요. 2022년에 가장 큰 스트레스로 돈 걱정이 꼽혔어요.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고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 등으로 경제는 불안하고 식품비며 아파트 렌트비 등 물가 안 오르는 것이 없잖아요. 다 오르는데 봉급만 제자리예요. 돈 문제가 정신 건강을 해친다고 답한 미국인이 42%에 달한대요. 뱅크레이크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은 은행 잔고를 들여다볼 때 갖가지 청구서 납부금을 지불할 때, 또 뭔가 물건을 살 때, 혹은 단순히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불안증이 밀려든다고 답했어요. 재정적 불안이 특히 큰 그룹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인데요. 이들을 G세대, 한국말로는 Z세대라고 하는데, 선두 주자인 이들을 중 29%는 매달 지불해야 할 주거비, 교통비, 청구서 등 생활비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답을 했어요. 제 생각에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돈 없이도 해결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네. 들어 뭐 어디 갈 때 회수권 하나 있으면 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회수권. 세대는 그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많겠네요. 회수권이 뭔지. 저도 회수권 세대예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 남하고 얘기할 때만 해도 이 스마트폰 전화비 내야 되고 전화기를 사야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으면 그렇죠. 아예 아무 생활 자체가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온 생활이 이렇게 돈에 의존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G세대는 이 돈 없이는 정말 생활 자체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진짜. 음. 네. 저의 날카로운 분석이. 아우, 예. 날카롭다. 예. 예. 재정적으로 편안하다고 답한 경우는 4분의 1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재정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할까요? 김 사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돈 관리 뭐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예, 저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돈이 걱정이 되면은 돈을 열심히 더 벌면 되죠, 뭐. 네, 열심히. 그러시죠? 세바님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돈 걱정이 되면. 저는요, 제가 느끼는 건데, 사실은 이사 갈 때 보면은 정말 버리는 물건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라벨을 뜯지도 않고 버려지는 의류나 뭐 이런 물건들을 보고 제가 좀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지구 환경으로도 이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때에 마침 일본 수납 인테리어 전문가의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네, 곤도 마리에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안 쓰는 물건과는 인연이 닿았으니 인사를 하고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아. 버릴 때도 예의가 있게 버려야 된다고, 그냥 뭐 쓰레기통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봉지에다 잘 싸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버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되게 느끼는 게 많았고, 또 때마침 제가 짐 정리를 하다가 아주 제가 책 어디다 놨는지 기억도 못 했는데, 이게 법정스님 무소유 책, 예예. 굉장히 오래된 책, 그게 음. 오리지널 책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시 또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무소유에 대한 걸 읽고 다시 또 결심을 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거는 사지 말고 필요한 것만 사자, 이제 이렇게 결심을 했죠. 그리고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 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전혀 안 썼다 하는 물건은 다 버리자 해서 다 버리고, 또 앞으로는 집안을 물건들로 채우지 말자, 차라리 텅 비워놓자라는 결심을 했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물건을 사들이지 않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집 밖에 나가지 않는 습관을 제가 몇 년부터 계속 이렇게 들이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돈을 쓰는 일이 거의 줄어들고 또 필요 없는 물건을 사들이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쓰는 거는 거의 또 집에서 음식을 해 먹기 때문에 식재료만 쓰는 것 같아요, 돈을. 그러다가 한국 같은 데 가서 친구들이나 뭐 동생들이 "아유
언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 궁-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다시 그 결심이 또 뒤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별로 그런 욕구가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물건이 없이도 예? 의류나 네. 장신구 없이도 자신의 미를 발할 수 있는 진정한 미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진정한 네. 미인이죠.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사들이고 또 집에다 갖다 놓으면 또 금방 실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음. 갖다 놓는 것보다 텅 비워 놓는 게 더 훨씬 좋구나. 이걸 어느 순간 느끼면서는 거의 다 그냥 물건 텅텅 비워 놓게 하는 거, 저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물론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정신 건강까지 해쳐서야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조언을 해요. 전쟁이나 인플레, 경제적 불확실성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예산 점검, 수입에 맞게 지출을 줄이는 것, 아울러 수입을 늘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큰 수고를 하지 않고도 여윳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겠어요? 벌어야죠. 네, 벌 수 있을 때 벌어라. 이것이 우리 철학이죠. 미주 한인 이민 선배님들의 대대로 네, 내려오는 교훈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지갑에도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큰 수고 없이 뭐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TV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매트리스가 푹신한지 테스트 해보게 하고는 돈을 지불하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소비자들의 의견을 미리 알고 싶은 회사들인 거죠. 자, 음. 이런 일들 중에서 인기 높은 것이 바로 넷플릭스 시청인데요. 넷플릭스 영화도 보시잖아. 보고 돈도 벌고 해요? 그게 있어요, 글쎄. 자, 넷플릭스 드라마나 쇼를 미리 보고는 폭력성, 선정성, 장르, 시청 가능 언어 등의 태그를 다는 작업입니다. 음. 보수가 얼마인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꽤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근데 단점이라면 자신의 취향대로 작품을 고를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몇 날 며칠 어린이 프로그램만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제 취향을 생각하지 않고 산 지가 워낙 오래돼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딱이네요. 예, 일하시면서도 예. 영화 보면서. 그리고 또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 시간도 많고 인내심도 있다면 줄 서주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콘서트, 박물관, 식당 아니면 코비드 테스트 등 고객을 위해 대신 줄을 서줄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들인데요. 회사 이름 알려드릴게요. Skip the Line, TaskRabbit 등입니다. 보수는 대체로 시간당 17달러 선이라고 해요. 다음은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일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새 음악을 들으며 돈을 벌 수 있어요. 신곡이 히트할지 아닐지 알아봐주는 회사들인데요. 이름 알려드릴게요. 플레이리스트 푸시, 그리고 슬라이스 더 파이 등입니다. 신곡 리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한다고 하네요. 이거 자기 자신 있다고 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쵸. 자, 또 있어요. 침대가 너무 푹신한지 너무 딱딱한지 테스트하는 직업이 있어요. 이거 정말 좋죠? 예. 그리고 남의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 들러리 역할을 해주는 직업입니다. 김 사장님, 이런 직업 한국에 있다는 거 아시죠? 영화에서 봤어요. 그런 직업 있다는 영화에서요? 거. 예, 어느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시부모도 뭐 대역으로 예. 출연해놓고 하고 그러던데요, 보니까. 네. 사실 한국에서는 무슨 탐사 실화 뭐 이런 프로에서 많이 나와요. 사실 좋지 않게. 그런데 근데 이게 엄연히 하나의 비즈니스로 직업이래요. 네. 직업으로 그렇게 한다. 네. 와. 근데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난 2015년은 젠 글래츠라는 여성이 신부 들러리 해주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이제는 직업 들러리 훈련 클래스까지 운영을 하고 있대요. 게다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결혼식에 가면은 중식 제공 아닙니까 또? 그렇죠. 중식 또 제공 고급 반드시 음식도 먹고. 예. 네. 그러니까 들러리라고 그냥 옷만 이렇게 챙겨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훈련까지 받고 가는 거예요. 프로페셔널하게. 그건 얼마나 받을까요? 중식값 제외하고 따로 받는 거. 예. 이거 보수 짭짤해요. 그래요? 신랑 신부 들러리 한번 서주고 받는 보수가요, 보통 $500 선에서 시작을 한대요.
괜찮죠? 근데 김 사장님이나 저는 못해요. 결혼식에는 좀 우리가 너무 나이 먹은 신랑 신부가 없으니까 재혼식에는 되나? 저는 한 3원씩 정도에 갈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우 참. 그 외에 또 영화 촬영장에서 돈을 벌 수도 있대요. TV나 영화의 배경으로 나오는 엑스트라 아, 아시죠? 이거는 좀 많이들 하죠. 예, 저도 대학교 때 엑스트라 좀 몇 번 해봤어요. 그래요. 그런데 네, 그 엑스트라의 묘미는 어떻게든지 감독의 눈에 띄어서 어떻게 조연 자리라도 하나 얻는 거, 엑스트라 하다가. 네, 그런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예. 근데 그러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혹시 저거 카메라에 잡히면 뭐 교수님이나 뭐 누구한테 혼날까봐 얼마나 아, 숨었는지 몰라요, 저는. 네. 많게는 하루 180달러를 벌 수 있대요, 엑스트라. 그래요. 네, 한번 도전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음, 관련 웹사이트는요, 백스테이지 등을 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최근 미주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예요.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어요. 자, 어때요? 김 사장님은 세컨잡으로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아, 저는 그 남해 삼원식에 가서 돈도 벌고 중식도 잘 맛있는 먹고, 것도 먹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그게 재밌는 제일 끌리네요. 구경하고. 예. 아, 저도요. 예, 황혼식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오늘 태바님 그 기발한 소식들 정말 참신하게 들리는 소식들 아주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동걱정의 이면에는요, 과소비, 상업주의, 물질주의 만연과 같은 병폐가 사회 전반으로 퍼진 이유도 있어요. 미국의 한 연구가는요, 풍요롭고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3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걱정 증후군이라는 저서에서 로저 핸더슨 박사는요, 돈에 대한 견해와 돈 쓰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2의 제안이 있는데요. 예산과 계획, 균형이라고 합니다. 자, 돈 걱정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좀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